안녕하세요. 박준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사초롱을 만들 건데요. 이 청사초롱을 만들기 전에 이 청사초롱을 만드는 활동이 메이크 또는 메이커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활동에 대해서 약간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청사초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커 운동은요, 메이크, 만들다, 또는 뭐 메이킹, 만들기, 또 메이커스,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만드는 활동들이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것들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직접 만드는 이 만들기 활동이 만들기 활동 즉 메이킹 활동이죠. 메이커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메이커 또는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를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전문가는요, 취미 활동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제조, 기업이기도 한 새로운 혁신가가 바로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오가사와라 오사무는 이 메이커 활동을 break the display, 뭐 직역을 하면 화면을 부순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내가 어떤 거 만들고 싶어,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던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메이커들은 창업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운동 선언이라는 책에서는요, 메이커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 즉 공유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DIY 문화와의 좀 차이고요. 또 디지털 제조업, 풀뿌리 기술 혁신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지금까지 제조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큰 산업 공장에서 큰 기계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량 생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역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유명한 가방들 있잖아요. 아주 비싼 가방들. 예, 뭐 그런 거랑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예,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가방을 만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이커 활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커가 만드는 것들은 대량 생산품이라기보다는 아주 소량보다도 더 극소량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또 극소량이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이 그런 공장에서 쓰는 기계들이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작 기계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디지털 제조업이라고도 합니다. 또 메이커들이 오프라인으로 DIY 프로젝트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커뮤니티, 그리고 물리적인 작업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혁신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면서 생기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좀 말이 어렵죠. 자, DIY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오프라인, 즉 이제 우리가 현실이죠. 현실 세상에서 어딘가 가서 배우는 게 사실 DIY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메이커는 그곳에 가기 전에, 물론 DIY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인터넷으로 어떤 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Y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DIY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메이커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만 이것들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소개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이커 운동에서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총 9가지 키워드인데요. 만들어라, 나누어라, 주어라, 배워라, 가지고 놀고, 도구를 갖춰라, 참여하라, 후원하라, 변화하라. 총 이 9가지가 메이커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해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꼭 3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배워야 돼요.
뭐 장비 쓰는 법이랄지 뭐 어떤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봐야 돼요. 배웠다고 해서 다 활동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드는 방법들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알려주는, 물론 온라인이 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이커 활동에서도, 특히 9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공작 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디지털 제조업의 미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핵심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뭔가 책상 뒤로, 책상 위에 공장이 있고 공장 뒤로 뭔가 물건이 나와요. 이걸 이제 디지털 제조업을 가장 쉽게 표현한 건데, 예전에는 공장에서 어떤 작업자가 다 했다면 지금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쉽게 내가 생각한 것들을 컴퓨터로 그리게 되면 그 컴퓨터로 그린 것들을 디지털 공작 기계라고 하는 어떤 가공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기계가 지금보다도 더 사용하기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림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 총 일단 기본적으로 한 5가지죠. 이 5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게, 빨간색 기계 같은 경우에 레이저 커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들 청사초롱을 이제 재료를 만든 기계이기도 한데, 나무나 뭐 아크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직접 잘라주는 기계예요. 물론 이제 그냥 잘라주진 않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의 선을 따라서 잘라주는 기계고요. 또 가운데 있는 기계는 뭐냐면, 이게 조금 그 회로 전기전자죠. 전기전자 회로를 막 그려주는 기계예요. 그전에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 지금도 물론 전문가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전보다는 좀 더 내가 그냥 컴퓨터로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직접 만들어주는 기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뭐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MCT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그 CNC라고 해요. 이제 절삭 가공 기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칼날을 돌려가지고 재료를 깎아내는 기계인데, 이제 그걸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이런 CNC 계열의 절삭 가공 기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그 공장에, 산업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안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만, 이제 디지털 제조업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보통 책상 위에 올라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졌죠. 거기서 내가 물론 쇠나 엄청 큰 것들은 자르지는 가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정도 이런 A4 용지 정도라 크기라고, 물론 그거 더 큰 것도 되는 게 있습니다만, 한 이 정도 크기는 내가 책상 위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있죠. 3D 프린터는 뭐 좀 흔하죠. 재료를 녹여서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 재료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고가의 재료 또는 전문 장비가 있는 곳에 가면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3D 프린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뭐냐면, 그 원단 있잖아요. 우리 옷 재료, 저도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앞치마에 지금 뭐 색깔이 변해, 지금 검은색이라서 잘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옷도 검은색이라서, 자, 이 앞치마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딱 이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글자를 새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프린트하고 싶을 때 원단이 없다면 이 앞치마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런 흰색이죠. 보통 기본적으로 흰색 무지 원단에 인쇄를 해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옷, 원하는 모양이 프린트된 옷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이게 특별한 걸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테트라포트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 뭐 방파제 가면 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테트라포트를 제외하고는 좀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해. 이런 거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안 파네. 팔지를 않네. 그런
누름이죠.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작을 한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캡 같은 거예요. 이게 뚜껑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통형인데 이게 뭐냐면 LED 커버입니다. LED 커버. LED가요, 사실은 그 쉽게 말하면 후레쉬 불 비추잖아요. 근데 직진성이 강한데 옆에서 봤을 때 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에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빛이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불빛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한 10분 만에 만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옆에 보면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이제 숫자가 막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사칙 연산기라 그래요. 사칙 연산 뭐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공부를 하겠죠. 할 때 덧셈에 대한 것들, 뭐 뺄셈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하는데 잘 못해요 이제. 그래서 눈으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1 더하기 1은 그럼 뭘까?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 간단한, 물론 이제 10자리까지밖에 되진 않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뭐냐면 고프로라고 하는 액션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슴 같은 데다가 조그만 카메라 달고 막 뛰고 이럴 때 찍는 카메라인데, 이게 이제 그럴 때 액션캠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에도 쓰기도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장비가 어떤 장치가 돌아가는 영상을 찍고 할 때도 보면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 큰 카메라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카메라를 세우는 장치가 따로 팔질 않아요. 아니면 팔기도 하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그런 비싼 걸 또 살 수는 없어.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데 살 수가 없어서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거 만든 게 한 재료비가 한 3,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비슷한 것을 제가 비슷하게 좀 어떻든 좀 기능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을 들여서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런 장치들, 디지털 공작 기계라고 하죠. 이런 디지털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한 3,000원, 물론 시간은 따로입니다. 시간은 이제 따로 들어가겠지만 한 3,000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판매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랑 같이 만약에 제가 이 액션캠이죠. 액션캠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제 자랑하고 싶겠죠. 만들었으니까. 난 이걸로 만들어서 찍었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찍었더니 파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이런 도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 안 파는데? 그럼 어떡하지? 야,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근데 이거 그냥 제가 돈이 들어서요.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요. 그럼 재료비만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 금전적인, 돈을 받겠죠.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메이커가 사실은 창업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막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물론 아주 사업이 잘 된다면 공장을 구성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 일상생활 하시는 주변에 보시면 뭐 무한 상상실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특별한 분들만 할까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빨간색 에어비타 여기 맞나요? 제가 지금 크로마키 앞에 써 있어가지고요. 에어비타라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냥 가정주부셨어요. 가정주부인데 이제 아이가 조금 아토피 이렇게 공기 관련된 그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조금 아픈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어비타라고 하는 공기청정기를 만드셨대요. 그전에는 아마 좀 공기청정기 혹시 사용하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아마 요즘에는 뭐 국내 제품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만 그전에는 대부분 다 일본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저도 기억하는 게 뭐 파라소닉인가요? 뭐 사니오 이런 일본 그 제품이죠. 가전제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청정기에 뭐 플라즈마 기능이 있어서 뭐 깨끗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물론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한 40만, 50만 원 이상 했었죠. 근데 지금 에어비타라는 것도 보면은 제가 아마 막 자동차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아주 작게 나오는데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사요. 그다음에 뭐 특히나 우리 가정 거실이나 방에 설치하는 것들은 저렴한 건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대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성능은 좋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우리 아이 때문에 또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나도 하나 가지고 싶어요 하게 되면서 사업화된 경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여기 나무죠. 여기 맞나요? 자, 근데 여기는 시계이기도 하고요. 공기청정기이기도 해요. 그냥 공기청정기만 했더니 저거 세워놨더니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난 시간도 알고 싶어. 그래서 시계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좀 위에 보시면 젓가락 보이세요? 젓가락? 저 젓가락이 되게 비싼 젓가락이 이제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일본에서 이런 메이커 시설에서 이제 젓가락을 만들어가는 수업. 그러니까 이 수업을 제가 참 가서 봤는데 정말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대패질만 열심히 하세요. 젓가락 모양 만드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젓가락을 만드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아마 요즘 잘 쓰진 않는데 도장을 팔아 가면 이게 무슨 나무고 뭐 번개 맞은 나무고 뭐 오동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좋으면 좋을수록 되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도장 파는 건 똑같은데. 예. 이 젓가락을 만든 이제 일본 작가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젓가락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리스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칠을 하겠죠. 이제 나무를 어쨌든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젓가락을 이제 젓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2개잖아요. 2개를 딱 모았을 때 레이저로 그림을 새겨줬어요. 이름을 뭐 내 거 있잖아요.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아빠 거, 엄마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글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젓가락이 작으니까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이런 걸로 그냥 판매하면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랑 차별화가 없으니까 직접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새겨줘야겠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또 사업으로 이제 성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 보이세요? 이제 무한상상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이 우리가 조금 다루기 쉬운 CNC는 좀 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배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 곳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략 제 기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셌을 때가 무한상상실만 한 70개 정도 있었어요. 전국에 70개입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인구가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긴 한데 이제 대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 못한 게 아니라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을 배우고 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데 배웠다고 해서 잘 하진 않죠. 배웠다고 해서 잘하면은 좋지만 저 같은 사람은 큰일이죠. 이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시설에 갔을 때는 이제 매니저라고 보통 이제 시설마다 부르는 호칭은 다릅니다만 스태프들이 있어요. 이 스태프들이 내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4년 정도 됐죠. 이제 중기벤처부에서 시작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에 아마 선정된 것들은 제 기억으로 한 200개 이상 시설이 전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랩이라고 해서 진짜 창업을 이걸로 내가 창업을 해야겠어라고 결정했을 때 또 지원을 만드는 것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전문랩들 또한 제가 기억으로 한 20개 이상, 20개 이상의 시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 내가 만드는 것들,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사실 만드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장비, 제작 공작 기계죠. 공작 기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작동 방법이죠. 사용법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무한상상실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집 근처에 인근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한번 배워보시고 그다음에 배워보시고 나서 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니면 이런 거 만들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정말 로봇을 만들고 우주 비행선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 생활 속의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메이크업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청사초롱이죠. 청사초롱은 뭐죠? 어두운 밤에 이제 불 밝기 전 드라마 보면은 예, 이제 이제 하인이죠. 하인이 이렇게 앞을 비추고 이제 뭐 대감마님인가요? 이렇게 뒤에 따라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프레시 있잖아요. 렌튼 가지고 불을 훨씬 더 밝힐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만들 건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불이 밝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무드등 개념으로 했어요. 무드등. 왜냐면 너무 불이 밝으면 못 쓰잖아요. 주무실 때. 그래서 무드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한지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 한지를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이렇게 모양을. 일단 가장 기본 모양이죠. 그래서 한지를 또 안쪽에 붙일 거예요. 근데 한지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이제 그 만약에 이렇게 뭐 펜글씨라고 해야 될까요? 붓글씨 잘 쓰시는 분 있으면 예, 여기다가 한번 그려주세요. 그려가지고 예, 직접 또 좀 더 꾸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